안녕하세요, 리영섭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무려 8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남산에 있는 백범 광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두 분, 백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너무 과거를 잊고 사는 거 아닌가란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83년, 그러나 우리 곁에는 여전히 일제의 잔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서울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오늘 여정은 남산 백범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지금은 서울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인데요. 1920년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일본 메이지 천황을 추앙하는 조선 신궁이 있던 곳입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남산은 중요한 곳이었는데 일본 놈들이 여기다가 신사를 세움으로써 우리 조선을 완전히 말살시킨 거죠. 여기 올라가면 또 남대문 일대가 한눈에 보입니다. 일본이 신사를 만들면서 이 한양도성도 파괴했는데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산에 오시면 남산타워만 가지 마시고 이곳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왜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 앞에 커다란 매화나무가 있는데요. 이것도 일본과 연관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창덕궁에 있는 나무를 일본이 가져갔는데 400년이 지나고 일본이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 임진왜란 당시 가져갔던 나무들의 후계목을 우리나라에 반환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나무들입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케이블카. 연인과 함께 타면 너무 좋죠. 그러고 보니까 남산은 돈가스가 참 유명합니다. 돈가스, 일본 음식인데 돈가스도 일본의 잔재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도 남산인데 이것도 일본의 잔재가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곳입니다. 400년이 넘은 보수. 맞은편에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이야기를 담은 곳인데요.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정부에 등록된 생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수는 이제 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위안부 피해자 김순덕 할머니의 그림입니다. 기억의 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아쉽게도 일본어나 영어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 247명의 이름이 이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 할머니 중에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바로 배봉기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위안부로 오키나와에 끌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배봉기 할머니, 이분이 1975년 최초로 위안부 증언을 하셨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새겨져 있는데요. 역시 일본어가 없는 게 못내 아쉽습니다.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만행 중에 하나인 위안부 문제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용서해도 안 됩니다. 그 옆에 돌 하나가 땅에 꽂혀 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을사늑약 체결을 주도한 10세 하야시 곤스케의 동상입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의 치욕을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동상을 거꾸로 세워놨습니다. 민족의 원수 하야시 곤스케는 일본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이곳은 조선 총독부 이전 조선 통감부의 관저가 있던 곳인데요. 1910년 8월 22일 이곳에서 초대 조선 총독을 지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매국노 이완용이 한일 병합 조약을 조인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이완용이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겁니다. 다음은 일본 통감부 터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한양교회는 옛날에 일본 불교의 동본 원사가 있던 곳인데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기와 지붕이 참 특이하죠. 이곳에서도 역시 남산타워가 잘 보이는데 현재 아쉽게도 조선 통감부가 있던 그 곳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926년 광화문의 조선 총독부가 완공되기 전까지 이곳 조선 통감부에서 일본은 악랄한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옆에는 리라초등학교와 숭이여대가 있는데요. 먼저 100년이 넘는 역사의 숭이여대, 여기에서도 일본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무려 1898년 서울에 살던 일본인들이 이곳에 경성신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터가 남아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이 일대를 경성부 외성대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근에서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일제가 그래서 이 경성 신사도 만들었고, 현재는 그 경성 신사의 그 잔재가 남아있으니 한 번쯤 가셔가지고 꼭 밟고 오세요. 그리고 그 옆에는 리라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리라초와 숭이여대 가운데 길로 가시면 남산원이 나옵니다. 여기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이곳에는 러일 전쟁에서 활약한 노기 마레스케를 위한 노기 신사가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기 전에 지금 손을 씻는 곳만 남아 있는데요. 참 아쉽게도 노기 신사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가 신사 터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설명이 있었다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다음은 용산 해방촌으로 갑니다. 여기 계단이 장난 아닙니다. 모두 무릎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용산에서도 남산타워는 참 잘 보이네요. 여기는 용산의 해방촌인데요. 이곳에서도 일제의 잔재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방촌에 놀러 오면 꼭 들리는 이곳, 바로 108계단인데요. 이 계단은 일제 강점기 말기에 건설된 경성 호국신사의 진입로였습니다. 경성 호국신사, 야스쿠니 신사의 지부격으로 만들어진 신사로, 참고로 야스쿠니 신사는 전쟁에서 전사한 일본 군인들을 추모하는 신사입니다. 그런 곳이 이곳 용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본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용산에 신사를 만들었고, 수많은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서 계단과 함께 신사를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곳입니다. 해방촌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라서 신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경성 호국신사의 옹벽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는 어떠한 흔적도, 어떠한 설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어떤 일제 잔재가 남아있을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서울 로컬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야, 이거 너무 무섭게 생긴 조형물인데 이거 설마 일제 잔재인가? 이곳은 서울의 관문 서울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서울역은 2004년에 새로 만들어진 거고, 그 전까지는 일본이 만든 이 서울역을 썼습니다. 1925년 9월에 완공된 당시 경성역, 원래는 도쿄역과 비슷한 규모로 만들어서 일본의 위세를 선전하려고 했으나 관동 대지진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 건설되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일본이 만든 서울역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역은 도쿄를 건설한 다스노 긴고의 제자 츠카모토 히사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쿄역과 서울역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서울역은 스위스의 루체른역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서울역은 네오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일제의 잔재이긴 하지만 지금 봐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사실 서울역에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역 정문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머릿돌이 하나 있는데요. 이 머릿돌에는 1923년 당시 조선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는 문화 통치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시대의 10세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놈의 글씨가 서울역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담으로 서울역에는 노숙자가 많습니다. 위험한 곳은 아니지만 그들과 엮이지 않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산타워가 잘 보이는 명동에 왔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을까요?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남산을 기준으로 왼쪽에는 혼마지, 지금의 충무로에 일본인이 많이 살았고, 남산 앞에는 메이지초, 지금의 명동에도 일본인이 많이 살았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가장 발전한 곳 중 하나였고요. 많은 분들이 자주 찾는 이 신세계 백화점 본점, 이곳은 1930년 당시 일본의 미치코시 백화점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관광 장소였고, 유행을 쫓는 모던보이, 모던걸이 자주 찾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커피 먹는 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미치코시 백화점은 지금도 일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백화점인데요. 1945년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PX로 운영이 되었고, 1963년 삼성이 인수하면서 지금의 신세계 백화점이 되었습니다. 건물에 새겨진 꽃 문양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선저축은행 본점 건물이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일본인 거주지였던 만큼 일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은행이 많았는데요. 당시 일본인이 많이 살던 이곳에 미츠코시 백화점 외에도 중앙은행이라고 불렸던 조선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생긴마의 조선은행 앞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조선은행은 조선 총독부 산하에 있었으며 식민지였던 조선을 착취하고 일본인 조선 정착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친 곳입니다. 조선은행을 만든 인물은 아까 서울역을 건축했던 인간의 스승, 도쿄역을 건설한 다스노 긴고입니다. 서양식으로 건축한 조선은행은 지금 봐도 꽤 웅장한 크기로 건설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은행은 한국은행으로 운용되었고 현재는 화폐박물관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도 정말 치욕스러운 일제의 잔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행의 머릿돌을 누가 썼느냐? 바로 한민족의 원수 이토 히로부미가 이 머릿돌을 썼습니다. 이토의 글씨가 서울 한복판에 있다는 거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지날 때마다 이토 히로부미의 욕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이곳에 전차가 놓여져 있었고요. 은행, 백화점, 그리고 수많은 상점, 전차, 그리고 남산에서 보이는 신사까지 일제는 이곳을 정말 일본으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의 명동인데요. 명동에 있는 롯데 영플라자, 이것도 일본의 잔재라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곳은 1921년 일본의 조지아 백화점이 있던 곳인데요. 당시 조지아 백화점의 외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지금은 일본과 연관이 있는 롯데 백화점이 되었네요. 이곳은 을지로 입구인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의 은행이 많이 있던 곳입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맞은편에는 한국전력이 있는데요. 1928년 세워진 경성전기 주식회사 사옥입니다. 당시 관동 대지진의 영향으로 조선에서 최초로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이고 당시에도 엘리베이터가 2대나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전기와 전차, 가스 공급을 독점하며 엄청난 이윤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등록문화재 1호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하나은행 본점이 있는데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조선인의 피까지 빨아먹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던 곳입니다. 사실 이 척식이란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인데 일본이 다른 나라 영토를 개척해서 일본 자국민을 정착시킨다는 뜻인데요. 즉 우리 땅을 뺏어서 일본인을 살게 하겠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을지로에서 시청 쪽으로 걷다 보면 역시 일제의 잔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여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 미쓰이물산의 경성 지점이었습니다. 씁쓸하게도 미쓰이물산은 현재 일본에서도 잘 나가는 기업인데요. 미쓰이는 전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쓰이 그룹 계열사였던 미쓰이광산이 조선인을 강제징용해서 노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옆은 서울시청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2012년 새로 지은 청사고요. 그 전까지는 옆에 있는 이 건물이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 경성부청으로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1920년대에는 조선 총독부, 경성역, 그리고 경성부청이 동시에 지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설계자가 4명인데 3명이 일본인이고 1명이 조선인입니다. 지금은 서울 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생각해보면 서울시청 맞은편이 왕이 살던 덕수궁이었는데 그 앞에 경성부청을 지었다. 이거는 일제의 악랄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여기는 덕수궁의 입구 대한문인데요. 덕수궁 돌담길은 서울에서도 겪기 좋은 곳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특히 가을 단풍이 너무나도 멋들어진 곳이 바로 덕수궁 돌담길인데 밤에 와도 너무나 운치 있는 이곳에서도 일제의 잔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덕수궁 옆에 있는 서울시립미술관, 누군가에게는 이 길이 지옥에 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언덕을 올라가면 르네상스식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지금 이곳은 서울시립미술관입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이곳은 일제의 경성재판소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차갑기만 한 이곳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수많은 조선 독립운동가들이 억울한 재판을 받아 투옥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사법살인을 자행하던 아주 슬프고 잔인한 장소인데요. 해방 이후 1995년까지 대법원으로 사용되었고 그 이후에는 건물 전면은 그대로 살리고 뒷면은 새로 만들어서 현대적인 미술관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곳에서도 아주 치욕스러운 일제의 잔재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입구 오른쪽에 머릿돌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 글씨를 새긴 인물, 아까 서울역에 머릿돌을 새겼던 그놈, 1927년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의 글자가 이곳에서도 새겨져 있습니다. 미술관에 오신다면 꼭 잊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욕도 한번 하고 가세요. 미술관 앞은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정동인데요. 정동 역시 데이트 코스로 아주 유명합니다. 가을에 오시면 낙엽이 아주 멋지게 지고 멋진 건물을 바라보면서 걷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치욕스러운 현장이 있습니다. 국립정동극장 왼쪽에 골목길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가면 덕수궁 중명전이 나옵니다. 이곳은 러시아인이 만든 서양식 2층 벽돌 건물인데요. 당시 고종과 순종이 짧게 기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왕이 살았던 이곳에서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당시 방을 그대로 꾸며놨는데요. 을사늑약 체결 당시 이곳에 있었던 이토 히로부미, 하야시 곤스케와 친일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름을 누르면 어떤 매국 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을사늑약 체결 문서를 직접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방에서 나라가 일본에 넘어갔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동에 오시면 중명전에 꼭 들리셔서 우리 치욕스러운 역사의 현장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제 잔재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정동을 지나면 강북 삼성병원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가면 백범 김구 선생이 계셨던 경교장이 나옵니다. 사실 경교장은 일제의 잔재는 아닌데요. 이 경교장은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죽첨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1938년 친일파였던 최창학의 자택이었는데요. 사실 죽첨이라는 이름 자체가 1882년 주한 일본 공사를 지낸 다케조의 시니치로의 성에서 따온 겁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 최창학은 본인의 자택을 백범 김구 선생에게 헌납합니다. 경교장 옆에는 조선의 5대 궁궐 중 하나인 경희궁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떤 일제의 잔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희궁은 1620년에 완공되었는데요. 이렇게 역사 깊은 궁궐에 일제는 참혹한 짓을 했습니다. 경희궁 오른쪽에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을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왼쪽으로 가면 경희궁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 한 곳 나옵니다. 여기는 태평양 전쟁 당시 일제가 폭격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방공호인데요. 아쉽게도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제는 한 나라의 궁궐에 방공호를 만드는 아주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경희궁에 오신다면 꼭 놓치지 말고 일제의 만행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이곳은 서울 상암인데요. 상암 어느 한적한 공원에 일제의 잔재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관사로 쓰였던 건물입니다. 창고이자 방공호로 쓰인 곳 역시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방공호에 직접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안이 넓어서 놀랐고요. 일제는 폭격을 대비해서 이곳저곳 방공호를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1930년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해 세운 일본군 장교 관사인데요. 2005년 서울시가 이곳을 개발하면서 목조 건물 22동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중 상태가 양호한 2개 동을 보존하여 지금은 역사 전시관으로 꾸몄습니다. 관사에 들어가서 당시 일본군 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곳은 계속해서 철거를 해야 된다는 항의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가슴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보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군 관사 맞은편에는 일본인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서울에 있는 일제 잔재 여정의 마지막은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인데요. 광복절을 맞이하여 서대문 일대는 행사도 하고 많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조선의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독립투사를 체포하여 수감시켰던 서대문 형무소입니다. 단순히 수감만 시켰던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고문이 자행되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고문이 얼마나 잔혹한지 안에 들어가시면 아주 생생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입장에서 감옥을 살펴보면 방이 진짜 좁습니다. 그 좁은 방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일제는 우리 조선인들의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해서 더욱더 잔혹한 고문을 자행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수사들의 독립운동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서대문 형무소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서울에 오신다면 꼭 서대문 형무소 지나치지 마시고 직접 들어가서 일제가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8.15 광복절 특별기획 서울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일제의 잔재 이외에도 우리나라 곳곳에는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일제의 잔재라고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일본이 과거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어떤 치욕스러움을 겪었는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나간 과거를 꼭 기억합시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